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보딘의 정신력 동적 직업 상담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보딘 1차에 많이 들어봤죠. 정신력 동적, 정신이 띨띨하다. 아주 여러분이 익숙할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2차가 1차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고정관념이에요. 2차는 어렵다. 안 어려워요. 1차가 더 어려워요. 1차 때는 보딘이 뭐요?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용어들 생소하고 이거 다 끝났잖아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요. 쉽다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신이 띨띨하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1번 제목 있죠. 제목. 2번 키워드, 제목과 키워드의 매칭 시험이에요. 3번 쓰는 거는 양념, 재료 갖고 그냥 잘 타당도 있게 버무리자. 이걸 왜 못해요? 근데 정신역동적이죠. 여기서 직업상담이란 말이에요. 직업상담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상담학이건 심리학이건 직업정보건 노동시장론이건 이런 직업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낚시를 보면 여기가 고기 잡는, 저는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뭐 텔레비에서 봤지만 저 같은 성격이면 낚시하면 또 중독이 또 될까봐 안 하거든요. 저는 낚시하고 골프도 안 합니다.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또 미치면 또 저도 아주 홀딱 미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포인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로 가야지 안 나온 데서 백날 해봤자 헛고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포인트의 요령입니다. 직업상담이란 단어가 나왔다. 여기도 나왔죠.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아, 이게 나오니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또 어디 나와요? 크리트죠.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여기도 포괄적 직업상담이 나오죠. 지금 이 순간에 크라이티스는 많이 들어봤지만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은 이제 처음 들어봤네. 1차를 붙었는데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크라이티스 알지? 근데 크라이티스의 포괄적도 알 거예요. 근데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이에요. 아, 그래서 크라이티스가 잘 나오는구나.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그래서 보딘이 잘 나오는구나. 특성 이론 학자. 누가 있어요? 브레이필드, 윌리엄슨, 파슨스, 브레이필드. 브레이필드는 특성 이론 학자이지만 직업정보에서 나오죠. 그래서 직업정보의 기능 3가지. 정제동, 김제동이 아니라 정제동이다. 정보적 기능, 제조적 기능, 또 동기화 기능, 정제동. 이 정제동도 뭐예요? 직업정보의 기능이에요. 직업정보. 아, 직업상담이니까 직업정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고기가 나오는 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점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띨띨하다. 뭐가요? 정신이. 이게 문제점이에요. 해결점은 정신이 띨띨하지 않게 하는 거죠.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요는 다 했습니다. 직업상담 보딘 중에서 딱 3개만 외우면 됩니다. 3개. 이 나올 수 있는 큰 틀은 제가 마인드맵에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교재에도 마인드맵이 있고요. 또 우리 특별 자료에도 마인드맵이 있고요. 또 마인드맵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마인드맵은 큰 구조화예요. 아, 보딘에서 나올 게 3개뿐이었구나 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맵 꼭 먼저 보십시오. 이게 구조화예요.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마인드맵, 상담학, 심리학, 또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정리했으니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3개만 외우면 돼요. 2차 3개만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네요. 저도 이게 참 병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 보딘 나올 게 3개뿐이 없다. 3개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건 했단 말이에요. 미리. 문제 유형, 보딘의 문제 유형,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윌리엄슨, 무불, 어흥, 크라이티스, 적결현, 적응성, 결정성, 또 현실성. 배웠죠. 그래서 여기 다 한 겁니다. 아, 문제 유형 또 나오죠.
보딘의 직업 선택의 진단범주로 합니다.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진단범주. 진단할 때 뭘로 진단하냐? 진단변. 변별 진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변별할 때 뭘로 변별하냐?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 문제 유형, 변별 진단, 진단 범주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예로 나오고, 어떨 때는 예로 나오고, 어떨 때는 예로 나옵니다. 다음 중 직업 선택에 얘만 외우고 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떨 때는 3가지, 많이 나와봤자 5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5가지.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의존성,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 자아 개념과 심리적 개념과의 갈등, 내적 갈등이죠. 또 정보의 부족, 선택에 따른 불안, 또 문제 없다. 확신이 결여돼서 문제가 없는데도 확신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유형이다. 이건 설명했으니까요. 통과하겠습니다. 하나 했죠. 그럼 보딘에서 3개 나오잖아요.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가 상담 기법이에요. 얘는 1차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직업 상담사 역사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올 때 됐는데, 이거 봤는데? 라고 하면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상담 기법 명비소다. 명비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비소. 명료화시키고 비교하고 소망과 방어책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 왜? 띨띨하니까.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점을 언어적 표현으로 말로 요약해준다. 명료화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갖고 그냥 대충 글쓰기 하면 되겠다. 내담자의 문제점을 언어적 표현으로 명료화, 간단 명료하게 명료화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비교는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역동적 현상들을 비교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왜? 비교해야 띨띨한 게 해소되니까. 소망과 방어의 차이가 내담자가 내적 동기 상태, 내적 동기 어떤 걸 소망하냐? 내적 동기와 직업 결정 사이에 내담자가 자각하도록 지난다. 즉 내적 갈등과 또 뭘 방어하냐? 내담자의 내적 동기와 방어 상태를 상담자가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소망과 방어에 대한 해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보험용이에요. 명비소 해놓고요. 명비소, 명료와 비교, 소망과 방어에 대한 해석. 이거는 글짓기 할 수 있죠. 요건 보험용이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3단계예요. 3단계 탐중변 또는 탐핵변. 제가 여기서 잠깐 또 잔실하는데요.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열심히 해요. 탐중변, 명비소, 황중변, 명비소. 제목이 뭔데? 보디뇨. 보디 뭔데? 그 다음엔 뭘로지요? 이러면 직업상담의 3단계 쓰죠. 아싸 명비소 쓰면 6점 땡이에요. 땡.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나왔어요. 보딘의 직업상담의 기법 3가지를 쓰세요. 아싸 탐중변. 6점 맞았어. 뭘 6점 맞아요. 나중에 카페 보면 이거 탐중변이 아니라 명비술이에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헛공부하지 말라고요. 상담의 기법이 나오면 명비소고요. 상담의 과정, 이걸 과정이라고 합니다. 상담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3단계 단계라고도 해요. 3단계는 탐중변, 상담의 과정 3가지는 탐중변, 탐핵변. 제목을 꼭 외워야 됩니다. 탐중변, 명비소, 보딘 이러면 안 됩니다. 보딘의 명비소는 상담 기법, 탐중변은 상담 과정을 단계라고 한다. 탐색과 계약을 설정. 내담자의 정신역동력 상태를 탐색하고, 말 그대로 정신역동력 상담이니까요. 정신이 띨띨한지 안 띨띨한지 탐색하고 상담 전략을 이에 대해서 계약하는 단계이다. 중대한 결정,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해야 되고 핵심 결정이라고 해야 되고요. 직업에 만약에 핵심 결정을 외운 사람은 핵심 결정이란 중대한 결정을 의미하며, 중대한 결정을 외운 사람은 중대한 결정이란 핵심 결정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쓰면 한 줄 나오겠죠. 직업에 대한 결정뿐 아니라 선택에 대한 젠데도. 그래서 중대한 결정은 쉽게 이런 표현이 또 있고요.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성격 변화죠. 성격 변화. 중대한 성격 변화요. 환경에 맞춰서, 직업에 맞춰서 성격을 변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직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단계이다. 성격 변화예요.
내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결정할 것인지 또 환경에 맞춰서 내 성격을 변화할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변화를 위해 노력. 이렇게 변한 것들을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조금 약간 찝찝하면 인식과 이해. 이 좋아. 이 말 갖고 글짓기 해야죠. 그러면 중대한 결정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장시켜가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쓰면 뭐 글짓기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때그때 그냥 중얼중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답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어차피 정답은 채점표에 없어요.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탐중면 상담의 과정이다. 이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보딘 끝. 얼마나 쉬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딘 끝났습니다. 진짜 2차가 더 쉬운데 보딘 굉장히 외울 게 많았었는데 세 가지.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 유형, 상담 기법, 명비소, 상담의 과정, 탐중변. 이게 세 개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없는데 보딘 끝났는데? 이거 뭐 반나절이면 다 끝나겠는데?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쉽죠. 자, 칼 로저스. 내담자 중심 상담. 칼 로저스죠. 칼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칼로 마음을 찢었어. 칼로 줬어. 칼로 찢었어. 칼로 줬어. 내담자 중심, 인간 중심, 비지시적 상담이다. 인간관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관을 쓰시오라고 하면요, 이런 거 외울 거 없어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비지시적이니까 그냥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 인간미가 있는 쓰면 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미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뭐 다 답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인문학 문제라고 그래요. 인문학 문제. 인문학 문제를 뭘 이렇게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은 인문학으로 쓰면 돼요. 직업 상담사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인문학 문제가 나와요. 인문학 문제는 쓰면 답이에요. 쓰면. 이건 점수를 주게 서비스예요. 근데 또 이걸 고민해요. 듣보잡으로. 예를 한번 드릴까요? 노동시장론에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잡스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아주 카페가 난리 났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답이 뭐냐고. 근데 참 진짜 제가 웃음이 나와요. 인문학 문제를 못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문학 문제를 공부 안 해도 풀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사에게 혼나서 상사가 스트레스를 상사가 갑질을 해서 혼난 사람의 직장인의 심리 상태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게 이렇게 쉬운 답이에요. 이거 초등학생도 한글 읽어도 쓸 수 있어요. 그때 다 못 쓰고 다 백지내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건 출제자가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업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근데 그때 내 심리 상태가 세 가지가 되겠어요? 3만 가지가 넘겼어요. 3만 가지도 넘어요. 그냥 그 기분 아무거나 쓰면 돼요. 정답 제가 알려 드릴까요? 첫째, 술을 먹게 된다. 두 번째, 담배를 많이 핀다. 세 번째, 회사 가기 싫다. 이게 6점짜리예요. 이걸 왜 못 쓰냐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근데 알려주면 쉽네. 근데 문제를 딱 보고 직장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줄 때 그 직장인의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 세 가지를 간략히 쓰시오. 이거 책에서 안 봤는데? 나 못 써.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 상식의 상식. 회사 가기 싫다. 늦잠을 잔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짜증이 많다. 분노가 많이 생긴다. 다 답이잖아요. 쓰면 답인데 그런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약에 두 개 나왔다. 12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점. 60점 합격에 12점 먹고 들어가면 꽁으로. 이게 얼마나 아쉬워. 이걸 왜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인간관.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인간관. 그냥 좋은 말 쓰자.
그러면 6점 먹고 들어가잖아. 이걸 뭐하러 외우려고 그래? 인간은 감성적이다. 근본적으로 이걸 뭐하러 외우려고 그래? 좋은 말 쓰면 답이다. 이런 겁니다. 상담의 목자가 안 나와요. 여기서 이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이게 나오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나오고요. 다를 때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이것도 인문학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특징. 충분히 기능하니까 첫째, 변비가 없는 사람. 두 번째, 황금똥을 싸는 사람. 세 번째,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뭐 쾌변을 싸는 사람. 똥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다 답이에요. 뭐 거창한 거 없어요. 완전히 기능해야 똥을 잘 쌀 거 아니에요. 변비가 없는 사람, 쾌변을 싸는 사람, 이런 거 쓰면 답이에요. 그런데 이걸 뭘 그렇게 잘 쓰려고 그래요? 그래야 충분히 기능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기능하고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또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죠. 근데 이런 인문학이다, 그냥 쓰면 답이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교수님,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그래도 교수님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나 이렇게 그냥 쓰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냥 교수님이 좀 찝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찍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개창자가 실신했다. 개창자 실신. 충분히 기능해서 개창자가 실신했다. 개창자 실신.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 실존적인 사람, 또 자신 여기 나온 개창자죠. 이거 뭐 자신감 있는 사람. 여기도 이걸 두 개가 겹쳤네요. 이렇게 하나 지우세요.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그러면 이거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죠.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실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자신의 유기체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쓰면 다 답이에요. 그래서 개창자 실신. 개창자가 실신했다. 왜? 완전히 기능하려고. 충분히 기능하려고.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실존적인 사람. 교수님 여기는 아까 자존감이라며. 똑같아요. 자유가 있건 자존감이 있건 자신감이 있건 다 맞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유가 있는 사람. 자유가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있죠. 그런 거 쓰면 돼요. 그래서 기억나요. 오프라인 때 교수님 박수. 개창자 실신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되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름다운 말 쓰면 됩니다. 아름다운 말이 너무 교수님 저는 이게 힘들어요. 그냥 개창자 실신. 충분히 기능한 사람, 개창자 실신. 개방적인 사람을 말한다. 창조적인 사람을 말한다.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또 실존적인 사람을 말한다. 또 실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신뢰감,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실 좋은 말씀은 다 답입니다.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 이게 시험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거 1차에서 했기 때문에 쉬워요. 일무공 징그럽게 외웠잖아요. 1차 때. 그래서 2차가 쉬운 거예요. 일무공, 일치성.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예요. 상담을 할 때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된 태도와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얼마나 쉬워. 이걸 뭘 외워요. 그냥 이거 양념이지. 그대로 써 있잖아요. 상담사는 내담자와 상담 시 일치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이란 진실된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태도와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쉬운 게 있나요? 무조건적 수용. 무조건적으로 내담자 입장에서 수용하고 내담자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따뜻하게 수용해주고. 또 뭐 여기서 감정과 경험을 잘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준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글짓게 한 거예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름답잖아요. 책에 없는 거에 제가 그냥 중얼중얼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하시라고요. 공감적 이해. 공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해 주는 거죠. 공감은 이거죠. 어머 그랬어.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머 그랬어. 특히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어머 그랬구나. 아우 나 시댁 때문에 미치겠어. 시댁. 아우 시댁 진짜. 아우 나도 그래. 시댁. 아유. 김덕희 교수님이 그러더라. 시댁이 욕 시발의 원천이라고. 시발? 이런 욕을 해? 그 교수님 되게 웃겨. 시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시댁에 발을 들여놓다. 그때부터 시발이래. 그러니까 다 힘든 거니까 우리가 참자. 그래 시발 괜찮은 것 같아. 시댁에 발을 들여놓다. 시댁에 발을 넣는 사람을 뭐라 그래? 시발놈이라고 하지. 그럼 남편이 시발놈이냐? 막 웃고 넘어가는 거죠. 시댁에 발을 들여놓게 했으니까 시댁에 발을 들여놓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시댁에 발을 들여놓게 한 사람 남편? 시발놈. 이렇게 하고 한번 웃으면서 하고 이제 해소하는 거죠. 어우 너무 좋아. 딱 공감했어. 딱 써먹을게. 어우 시발 시댁에 발을 들여놨다. 시발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카타르시스 정화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거는 수다죠. 수다. 상담자는 뭔가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그래서 이게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상담자 자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경험하지만 객관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상담자가 객관적 이치에서 내담자에게 쭉 빠져갖고 어머 그렇구나 시발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밌는 건 재밌는 건 그렇지만 시댁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인격체로서의 존재죠. 이렇게 객관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다. 그래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경험하지만 상담자는 객관적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적 이해예요. 이걸 빼먹으면 공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꼭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안 쓰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이 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가만있어 봐. 교수님 또 언젠가 또 다른 데서 시발놈 했었는데 그렇죠. 얄놈 뒤에 나오는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얄놈. 삶과 죽음에 대한 얄놈, 시벨놈. 여기는 시벨놈이에요. 시벨놈. 이건 프랑스어죠. 잘생긴 남자를 시벨놈이라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가 여행할 때 제일 많이 듣던 사람. 어머 저기 시벨놈 들어간다.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보고 그렇게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재수없다 뭐 이런 소리 할까봐 걱정됩니다. 애교로 봐주십시오. 인간 중심에서 한계의 원리입니다. 이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계의 원리. 인간 중심이지만요. 그래도 뭔가 이건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앞으로 하실 거니까요. 고용센터에서 실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왔는데요. 취업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상담 초짜예요. 그분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일무공 커피 한잔 주면서 선생님 취업 제가 이제 술 끊고 마음 먹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원래 천성이 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연도에 꼭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네요. 제가 이번 연도에 꼭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그 말에 딱 꽂힌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 취업시키는데 했어. 그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술 먹고 너 나한테 네가 월 초에 취업시키는 적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왜 취업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갖고 고용센터 발칵 뒤집어졌어요. 결국 이 직원 그만뒀어요. 깽판 쳐갖고. 말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의 상담자니까 제가 취업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취업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래야 상담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한계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영화. 알코올 중독자하고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여자분이 굉장히 이뻐요.
의사하고 이제 둘이 친하게 됐어요. 역전이가 발생한 거죠. 전이와 역전이 상태인데 꼭 밤에 전화를 하고 통화하고 잘해주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가 여자였거든요. 밤 1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나 자살 충동이 나온다. 빨리 와주세요. 그 의사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에 이를 안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애정의 한계. 상담을 하다 보면 전이와 역전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시 상담자와 내담자는 애정의 한계, 애정행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행위의 한계, 내담자의 공격적 행위의 한계를 줘. 내담자가 공격적으로 폭행하면 상담을 중지하고 한계를 지키라 이거예요. 응? 한 대 때렸는데 무조건적 수용 여기 때리고 무조건적 수용 여기 공감적 이해 더 때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일무공원에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절 때리세요. 무조건적 수용 공감해줄게요. 죽을 수 있어요. 시간의 한계. 아까 영화처럼 상담 안 지킨 거예요. 12시에 급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9를 불러야지. 119를 가지 말고. 그래서 상담 시 시간의 한계, 책임의 한계. 내가 왜 책임져줘요? 지가 책임져야지. 내담자가 책임져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상담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했으니까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애정행위 시간은 책임을 지자. 애정행위 시간에 책임을 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정행위 시간에 책임을 안 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정행위를 할 시간에는 책임을 져라. 애정행위 시간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여러분 해주십시오. 외워졌어. 애정행위 시간에는 책임을 져야지. 그게 상남자지. 애정행위 시간은 책임을 져. 애정의 한계, 행위의 한계. 애정의 한계, 상담자와 내담자 애정행위 하지 마라. 행위의 한계, 내담자가 행위, 폭언이나 폭행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담을 중지하라. 시간의 한계, 시간을 정해놓고 상담해라. 책임의 한계, 책임은 내담자 스스로 지게 하라. 애정행위 시간에 책임을 져라.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패터슨 갑니다. 패터슨의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 패터슨도 내담자와 내담자 중심에서 로저스와 같은 맥락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패터슨. 이거 파슨스가 아니에요.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와요. 파슨스가 아니라 패터슨의 직업 정보 활용 원리예요. 여기다가 파슨스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 이해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렇게 빼놓고 패터슨의 직업정보 활용 원리 세 가지를 쓰시오. 오케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과학적인 합리적 매치. 오케이. 6점 맞았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패터슨입니다. 그래서 1차에도 몇 번 나왔었습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할 때 비지시적 상담이니까요. 직업정보는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직업정보 활용이잖아요. 상담사가 자진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비지시적 상담이니까 상담사가 자진해서 직업정보를 주지 마라. 직업정보는 내담자를 영향을 주거나 조작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이건 외울 거 없습니다. 직업정보는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왜? 비지적 상담이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보의 출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고 정보는 스스로 찾게 하라. 왜? 비지적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왜? 비지적 상담이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태도와 감정,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고 본인이 스스로 정보를 찾게 한다. 또 내담자에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셔는 안 된다. 또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내담자가 원할 때 제공한다. 그래서 네 가지 패터슨 직업정보 활용 원리. 파슨스가 아니다. 패터슨이다 라고 보고요. 스나이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할 때 여러분 아주 기쁠 겁니다. 기뻐야 돼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근데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미쳐버려요. 인지 돌아버려요. 성격 고쳐됩니다. 폐지겨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담자 중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보딘과 내담자 중심 상담 아주 제일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면 또 10점 먹고 들어가요. 10점 먹고 들어가요. 인문학에서 10점 먹고 들어가요. 60점에서 20점 먹고 들어가는데 60점 만점이 벌써 지금 강의 몇 번 안 들었는데 이거 합격이지 않나요? 사실 만점 맞을까 봐 걱정되네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